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바로 이 용서치료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용서치료는 심리학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심리치료를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실제 있는 심리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나의 적에게, 그러니까 나의 치부를 드러냈던 사람, 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나의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 나를 때렸던 사람, 나를 욕하고 험담했던 사람, 을 보통 나의 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근데 나의 적에게 과연 이 용서란 단어를 써가면서 실제 용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용서를 함으로써 마음 치료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용서 치료는 용서를 함으로써 타인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정신적 수양도 올라가는, 이제 이런 방법인데, 정말 그래요? 용서하면 화만 나던데요? 라는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용서란 문화가 그렇게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단어의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도 한번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 시도해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용서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치료를 자신을 위해서 써보거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행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용서 치료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 심리적, 정서적,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실제 심리치료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이제 감정을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쌓였던 감정을 이제 풀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용서를 진짜 계속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내가 용서를 함으로써 나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친구가 싸웠어요. 근데 친구가 날 때리고 싸워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친구가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사과를 할 때 괜찮아 네 잘못은 이미 내가 뭐 마음으로 용서했어 라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이 풀릴 때까지 있는 게 적극적 실천이 아닙니다. 괜찮아. 내가 이제 너의 잘못을 내가 이제 용서했어.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하고 나서도 내가 그 후에도 뭐 오래 있다가가 아니라 적은 시간 내에 바로 그 친구와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아니면 그 친구가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하는 나의 행동 방침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를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면 내면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걸 목표로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용서란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의 정의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용서는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감정 조절을 하고 향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과정을 우리는 용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 때렸어. 그래서 내가 미안해, 때린 거 미안해 한다고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내 마음이 풀리는 거지.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냥 풀리는 것 뿐이지 용서를 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 조절을 해야겠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감정 소비가 되지 않고 싸우지 않도록, 큰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감정 조절을 해 가면서 이제 나를 때렸어도, 나를 험담했어도, 나를 욕했어도 나는 저들과 똑같지 않아. 내 마음은 언제나 평화로워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고, 계속 그 과정을 겪는 걸 용서라고 칭하고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랑 화해랑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용서는 상대방이 변하지 않더라도 이제 스스로 평화를 찾기 위해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화해는 용서를 기반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는 상대방이 미안해, 내가 널 험담한 거 오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라고 했을 때 괜찮아, 나는 이미 다 널 용서했어. 그리고 나도 그런 오해를 한 점이 있으니까 너랑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면서 관계를 계속 회복하는 거죠. 이게 화해입니다. 근데 용서는 상대방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 못되고 험한 마음을 갖고 있고 속으로 나에 대해서 앙심을 계속 품고 있지만 사과를 한 거예요. 그렇더라도 나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정리하는 게 용서인 겁니다.
이 차이가 있죠.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약간 일반적인 게 있는 거죠.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용서를 하면 실제 심리적 건강이 증진이 된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완화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신체적 건강으로는 혈압이 실제 감소하고 면역력도 강화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가 감소하는 그런 통계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당연하죠. 용서를 하니까 대인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는 참 신기한데 실제 우리 몸에서도 그만큼 세포가 하나하나 반응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분이 좋은 거에 세포가 하나하나씩 반응을 하고 기분이 나쁜 거에 세포 하나하나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걸 풀지 못하고 몸에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정말 암 걸린다고. 진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거는 그만큼 우리 몸 안에 있는 작은 정말 미세한 세포 하나하나가 나쁘게 영향을 주도록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용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용서를 함으로써 내 몸 안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이런 작은 세포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뭔가 물질이 나와서 이런 면역력도 강화되고 혈압도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 용서 치료 과정에는 네 단계가 있다고 해요. 우리 대표적 심리학자 로버트 앤라이트라는 요 심리학자가 용서 치료의 과정을 네 단계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 1단계로는 요 고통과 분노를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상처와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억누르거나 참거나 헷갈리게 하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올바르게 인정하고 인식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나를 배신했구나. 그런데 배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배신을 했는데도 이 친구는 날 배신할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하면서 부정하는 게 아니죠. 배신을 한 거는 한 거고요. 그걸 용서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내면의 평화가 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결심하기입니다. 용서할지 여부는 이 용서의 주체는 누구죠? 타인이 아니라 납니다. 네. 타인이 아니에요, 주체가. 주체는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치유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용서 실천하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타인이 저지른 행동과 사람 자체를 분리해서 인간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죄를 분리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계속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타인 자체를 평가를 안 하고 잘못의 기준으로 그 잘못이 올바른가 안 바른가 그 기준을 삼고 그 잘못의 기준의 척도로만 그 사람을 이제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판사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잘못의 척도로만 이 사람을 분리해서 보는 거죠.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역지사지죠.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용서는 이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역지사지를 안 해보면 이제 정말 용서라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 사람은 왜 나를 욕했을까? 아, 그 사람은 왜 그때 이런 행동을 했을까? 계속 역지사지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싸우거나 그러면 뭐 이해해 보려고 하나요? 보통은 안 그래요. 보통은 화부터 내고 그 화를 삭히지 못해서 자기만의 화에 빠져서 결국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이런 감정적 해방과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 실천을 위해서는 삶의 의미를 계속 찾고 성장을 해야 돼요, 자신이. 용서를 실천을 안 해보면, 한 번도 안 해보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실천은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뭐 두 번, 세 번은 쉽다. 진짜 용서라는 거는,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진 게 꼭 물질적으로 가진 게 아니라,
마음이 좀 더 풍요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풍요로운 사람은 이런 용서 실천을 통해서 이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 상처를 통해 배우고 또 강한 정신력도 키워야 되고 타인과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변화를 해야 된다. 자신이 계속 이런 감정적 해방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를 할 수 있는 자신도 용서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용서하지? 내가 왜 지금 싸우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 사람을 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 이런 방법들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 치료의 한계와 주의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용서는 바로 강요될 수는 없죠. 누가 용서하라고 한들 용서가 되나요? 그렇지 않은 분명히 행동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요.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 용서를 하고자 할 때는 이 선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선을 넘으면 용서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 말리고 아니면 권유를 해줘도 용서는 강요될 수가 없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방적인 거라고 했죠. 용서는. 그런데 이 용서 치료는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말했지만 뭐라고 했죠? 자신의 치유를 위한 과정이다. 이걸로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용서 치료의 가장 좀 안 좋은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내가 용서를 한들 이 사람이 정말 반성하는지 반성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반성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도 솔직히 그런 말이라도 들으면 오히려 양반일 겁니다. 그런 말도 대부분은 못 듣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 치료는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내가 용서해 버릇한다면 상대는 그걸 통해서 당연히 뭐 이제 반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훗날에 자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죠. 그리고 아마 용서를 해줬던 사람의 얼굴과 마음을 떠올리면서 고마운 감정을 저는 분명히 가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말아야 된다. 결국 용서는 강요될 수도 없고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효과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뭐다? 잊지는 말자. 자신의 치유를 위한 과정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용서 치료를 이제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용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세 개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일기를 써봅니다. 제 나이가 54인데요, 64인데요. 괜찮습니다. 다이어리 아니면 빈 공책에 매일같이 한번 써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꼭 이 용서 치료라는 게 용서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계속 일기를 써보세요. 그러면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매우 중요한데 공감 연습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기라고 저는 썼는데, 공감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아직도 사실 어려운데,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그 환경에 의해서 습득하는 단어나 아니면 뜻의 의미가 좀 매우 다르잖아요, 다들. 같은 단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공감을 하기란 비슷한 환경이나 비슷한 그런 언어, 언어 수준이 아니면 사실 잘 공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여도. 때문에 이거는 연습이 좀 공감을 하는 연습은 필요로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상과 자기도. 요 명상은 꼭 용서 치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마음을 조금 정화시키고 릴렉스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상 항상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자기 돌봄, 감정을 가라앉히고 스스로 돌보는 연습을 할 것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요거는 자신을 계속 돌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사람인지라 멘탈이 항상 언제 어떻게 나갈지 번아웃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제 추스르지 못하고 결국 선을 넘는 행동을 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렇게 용서를 할 때는 감정을 먼저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감정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표정, 그때 그 뉘앙스, 언어의 뉘앙스, 그 사람의 태도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감정이 가라앉혔다가도 다시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돌보는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용서가 힘드신 분들이 분명 많아요. 용서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근데 용서로 심리학적으로 치료를 하라니 또 미치겠죠. 그런데 한번 해보면 정말 도움이 되는 하나의 치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치유 과정이 굉장히 효과가 저는 좋다. 효과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용서해야 할 사람 대상이 있다면 저는 용서를 해보기를 정말 권유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슴에 품고 사는 말이기도 한데요. 약한 사람은 복수를 하고 똑똑한 사람은 무시를 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를 한다. 저는 늘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까지는. 지금은 강한 사람이고 싶어 하고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강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